자, 돈, 명예, 인기,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드래곤이라는 분이 도대체 무엇을 더 넘어서고 싶었던 걸까요? 감히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로 나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비슷한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지면서도 의지력을 다지고 오늘도 이렇게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좋은 영상 찾아 켜고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더 큰 노력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란 생각이라는 표면을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든 건 마음의 뿌리에서 비롯되니까요. 마음의 뿌리, 즉 신경계, 그것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에 대하는 궁극적인 태도가 달라지고 다가오는 일들까지 변화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익숙한 자기계발 방식과는 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이야기, 변화의 진짜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제 자신의 고통을 안고 심리학과 철학, 명상과 영성의 세계를 끊임없이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은 잠시 위안이 되었고 어떤 방법은 도중에 멈춰섰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제 고통에 해답을 찾는 일이 곧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근본을 바꾸어 놓는 열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년간 치료사라는 이름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방법이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거듭 증명되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히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로 나뉠지도 모릅니다. 위버맨시, 철학자 니체가 말한 초인,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를 뜻합니다. 최근 이 단어가 대중문화 속에서 다시 등장했어요. 지드래곤의 앨범 제목으로 사용되었죠. 자, 돈, 명예, 인기,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드래곤이라는 분이 도대체 무엇을 더 넘어서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 외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밤마다 남몰래 삼키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지금의 나를 벗어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한계를 부수고 진짜 나로 살고 싶다. 이것은 단지 한 아티스트의 메시지가 아닐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모두 안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결심해도 작심삼일, 노력해도 제자리, 나아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반복되는
이 우울과 불안, 나는 누구일까 하는 답 없는 이 질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매일이 전쟁 같은 건지. 성공하고 싶어서 계획을 간절히 다 세웠는데 왜 매번 제자리인 건지.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자책하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지만 그 자책 잠시 멈추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우리의 몸은 과거의 고통의 경험을 신경계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려도 우리 몸은 신경계에서 자동으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반응의 패턴을 형성하고 반복해서 플레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설령 지금 겪는 이 불편함이 지옥 같더라도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익숙한 지옥을 선택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진짜 나를 하면 다들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모습을 숨기죠. 나를 드러내고 존중받고 싶지만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밀어냅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지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다시금 가까워진 사람을 밀어내죠. 싫은 건 싫다 하고 말하고 싶지만 화를 내거나 나를 버릴 것만 같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기억이 기회를 밀어내거나 호흡이 격해져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당연하게 나의 성격이라던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우리의 수많은 측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단지 경험한 고통을 되풀이하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는 무의식적인 신경계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의 방식, 반복해서 실패하는 연애나 친구 관계, 어그러진 가족 관계, 고치고 싶었던 성격,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 뒤에는 대개 두려움이나 혼돈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거절당할까? 버려질까? 실패할까? 존중받지 못할까? 그래서 삶은 비슷한 패턴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이것이 쉽게 초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의식 중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익숙한 지옥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신경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기에 이런 현상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삶의 한계, 반복되는 우울과 불안, 몸의 증상을 넘어서
건강과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삶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지난 20여 년간 임상과 탐구 속에서 정리해온 이 변화의 핵심, 초월의 핵심을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신경계에 맺혀진 그 고통의 각인이 해제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증상 하나가 사라지는 것 이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반응의 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변화는 고요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감정과 관계, 건강,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달라짐은 너무나도 근본적이어서 여러분 스스로 진화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서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사실은 몇 개의 뿌리에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는 도미노 같은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마주보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또 명상하라는 건가? 심호흡이나 긍정학원이나 신경가소성 얘기인가? 라는 짐작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알려진 얘기 말고요. 운동이나 영양제 같이 그런 것 말고요. 이런 접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은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컨트롤하려 애쓰는 과정도 없고 신경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식이면서 한 인간이 성장한다는 그런 가장 깊은 철학과도 닿아 있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법이실 겁니다. 자기 개발부터 중증 신경증까지 아우르며 우리 두뇌를 회복시키고 삶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키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물리학의 통일장 이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초월이라는 단어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치열한 생존의 문제이자 현실의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아침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면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것.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내시는 것. 불안해 죽겠지만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려 애쓰는 것. 저는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가 되어가는 숭고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더 수월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생을 담아 발견한 해답들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변하기 위해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하죠. 긍정학원 100번을 쓰고 감사일기니 명상이니 심리상담이니
화가 나면 참자 참자 주문을 외우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하고 느낄까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쌓여가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노력해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주목하세요. 우리는 보통 변화를 위해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으로 나의 몸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은 테라피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생각으로 몸을 통제하려는 그런 테라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은 두뇌의 심피즈 전두엽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을 관할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볼까요? 화면에 재난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모니터에 오늘은 맑음이라는 스티커를 붙인다고 이 태풍 사그라들까요? 속에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끓는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사력을 다해서 억누르면서 겉으로 얼굴 표정만 간신히 관리하는 무겁고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변화에 계속해서 실패해온 이유는 이 단 하나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인 그 불난집은 그대로 둔 채 겉에 드러난 연기만을 손으로 휘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두뇌의 전두엽, 그 이외의 부분, 온몸을 관장하는 두뇌의 나머지 부분, 즉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의 의지로는 괜찮아, 그건 지나간 일이야 라고 해도 두뇌의 나머지 부분에서 안 돼, 위험해, 또 다칠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몸이 주는 영향이 95% 그리고 전두엽에 있는 그 생각은 고작 5% 남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탑다운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조정하려는 것의 정반대인 보텀업의 방식,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몸에서 생각으로, 전두엽 이외의 나머지 두뇌 전체에서 전두엽으로 자, 오는 신호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쏟아 부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몸을 억누르는 것, 그뿐만 아니라 몸을 함께 다루는 겁니다. 두뇌 전체를 다루면 몸 전체가, 우리가 느끼는 이 신경계 전체가, 감정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몸 전체에는 평온한 감정이 찾아오고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애쓰지 않아도 긍정적인 생각들이 감사가, 용서가, 사랑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방식은 컨셔스 코딩이라는 이렇게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동시에 작용되는 방식이에요. 특히 이전에 대화 상담, 명상, 호흡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이미 해보신 분들일수록 제가 짚어드린 이 부분에서 차이가 확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동안 노력이 왜 한계에 부딪혔었는지, 그리고 왜 이 접근법이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지를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떠나서 해 보시면 동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좀 더 신경학적인 방향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의 신경계에 우리 몸에 이런 브레이크가 생겨난 걸까요? 어떤 원리였을까요? 음. 우리는 흔히 이 트라우마를 전쟁이나 사고, 폭력 같은 끔찍한 사건들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경계가 기억하는 이 상처, 트라우마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예상과 일어난 현실이 다를 때 몸에서 충격으로, 갈등으로, 생명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일 때 발표를 합니다. 그냥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실 앞에서 서니 이 머리가 하얘지고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서 떨어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어요.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예상, 내가 잘할 것을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쇼크로 그 통제 불가능한 느낌을, 신경계는 그것이 작던 크던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아 왔잖아요. 이 생존의 본능으로 우리의 몸은 어떠한 위협에서부터라도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 그것이 바로 여기 이렇게 우리 몸에 예상과 다른 현실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기준으로 그것을 몸에서, 신경계에서 기억했다가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발표하는 것들 보통 며칠 지나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별일 아니었어. 그냥 지나간 일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네. 우리 신경계는 그 순간을 빨간불로 저장했기 때문에 발표는 내가 잘 못하는 것, 발표는 위험한 것, 나서지 마 하고 이렇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피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남들 앞에만 서도 남들 앞에 서는 걸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목소리가 떨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는 원래 내성적인 성향이야 하고 믿어버리지만 사실은 과거에 그런 작은 충돌들이 우리 몸에 새겨져서 만들어진 방어 반응들인 것 뿐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들을 신경심리학에서는 작은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은 트라우마의 영향 또는 큰 트라우마의 영향, 그것이 여러분께 도입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심에도 작심삼일, 반복되는 우울과 불안, 중독, 전쟁 같은 결혼 생활, 회피와 불안의 인간관계, 계획을
다 세웠는데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자, 성격과 반복되는 이런 운명 같은 일들의 이면에 여러분의 예상과 어긋난 현실을 신경 각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좌절하시기엔 이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아무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더 흔하고 치명적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상처, 바로 부재의 트라우마입니다. 방임의 트라우마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과 돌봄을 받으리라는 생물학적인 예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혹은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연결이 서투르셔서 그런 따뜻한 연결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부족했다면 우리가 학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의 신경계는 이런 예상과 현실의 어긋남을 생물학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존재에 대한 환대나 인정이 없었던 그런 텅 빈 시간들 자체가 몸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트라우마로 기록되는 것이죠. 자, 특히나 부모님 세대 굉장히 바빴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힌 가정이지만 어떻게 감정적으로 연결되시는가를 모르시는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의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짚어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요, 대체로 감정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연결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공허감을 느끼거나 타인과 가까워질 때 오히려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피로감, 긴장감, 욕구에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쓰는 방향으로 보상 전략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라든지 결혼생활, 가정생활이라든지 그런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더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기에 어느 정도 발견되진 않으신가요? 그동안 여러분이 나의 성격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게을러서 실행력이 없어. 아니요. 과거에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너무 커서, 또는 시도했을 때 사랑과 관심으로 보람을 느끼지 못했기에 몸이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욱하는 성격이야. 아니요. 과거에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에 신경계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라고, 아니면 네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 보내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도망치고 싶어요.
사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그 아픔, 버려졌던 상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불안은 걱정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울이란 여러분의 의욕의 날개가 꺾인 채로 머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을 학습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니십니다. 본래 모습이라면 그런 상태일 때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으셨겠죠.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드셨었겠죠. 그죠? 해소되지 못한 과거의 고통들이 만들어낸 두껍고 슬픈 갑옷일 뿐입니다.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이 절박함, 이 절박함이 때로 우리 삶 전체를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는 필사적인 여정으로 채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으며 내린 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성장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무의식의 몸부림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보호 반응과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모두 내려놓는다면 그 아래에는 어떤 내가 남아 있을까요? 과연 어떤 나의 모습이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빠른 때입니다. 우리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그런 의식적인 선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이걸 하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제해서 우리가 성격이나 운명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가장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높은 신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을 잠시 깊은 내면과의 대화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잠깐 1-2분 정도라도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다음의 질문들을 따라 천천히 노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 저널링 할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시와 안내가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우리가 성격이나 운명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뉴트럴한 관찰자로서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높은 신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을 배우는 그 장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